안녕하세요. 미묘퀼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참고 작품이나 도안 없이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작품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보는 영상을 기획했어요. 영상에 나오는 이 사각형 파우치는 크기를 작게 하면 동전 지갑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고, 또 크기를 키우고 지퍼를 빼면 흔하게 사용하는 에코백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창작 작품으로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사각형 파우치는 납작한 형태가 있고 바닥이 접혀 있어서 세울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오늘은 납작한 형태의 파우치를 만드는 과정을 배워볼 거예요. 크기를 정할 때는 평소에 사용하는 기성품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지퍼 사이즈에 맞춰서 파우치를 제작하게 되면 양쪽 끝부분이 더 깔끔하게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퍼 사이즈를 재서 파우치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 지퍼에 달려있는 슬라이드의 두께를 재서 슬라이드 두께만큼 지퍼 길이에 더해서 가로 길이를 정하면 좋습니다. 사이즈를 정했으면 종이 위에 가로 세로 길이랑 지퍼 길이, 또 대략적인 디자인도 대충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앞 뒤에 어떤 디자인 요소가 들어갈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파우치 입구 부분을 바이어스 처리하게 되면 바이어스 길이만큼 세로 길이가 조금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플리케로 결정했을 때는 파우치 입구 쪽 시접을 빼고 재단을 해주시고요. 패치워크로 결정을 하게 되면 세로 길이가 바이어스 길이만큼 살짝 늘어나게 됩니다. 패치워크 패턴이 정말 많죠. 이 책에만 1000개가 넘는 도안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저는 푸시 인 더 코너라는 도안을 선택을 했고요. 그 이유는 파우치의 가로 세로가 3의 배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단조로운 패턴이 알맞았기 때문이에요. 가로 21cm, 세로 15cm의 직사각형을 가로는 7개, 세로는 5개의 3cm 사각형으로 나눠주세요. 그런 다음 시접자에 있는 15mm 선을 이용해서 도안 모양대로 선을 그어보세요. 도안을 다 그리고 색깔이 있는 펜을 이용해서 칸마다 색깔을 구분해서 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패치워크 할 때 헷갈리는 일이 좀 덜해요. 이 패치워크 도안에는 총 4가지 천이 들어가는데요. 4가지 천이 각각 얼만큼씩 재단을 해야 되는지 개수를 세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빨간색 천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천은 같은 천을 써도 괜찮아요. 사용하는 원단 중에 린넨 천이 있다면 물을 뿌려서 다림질을 하거나 세탁을 해주세요. 배경이 되는 천에 먼저 파우치 뒷면을 재단해 주시고요. 천 종류별로 개수에 맞춰서 조각을 재단해 주세요. 먼저 작은 조각부터 연결해서 한 블럭으로 만들어줍니다. 겹쳐진 면에 꼭지점을 잘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해주고요. 오늘은 매듭이 없이 패치워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패치워크 시작 지점에서 한 땀 바느질을 하고 다시 시작점에 바늘이 들어갔던 곳으로 바늘을 넣어서 쭉 홈질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매듭을 짓지 않아도 풀리지가 않아요. 패치워크가 끝나는 지점에서도 한 땀 되돌아받기 해서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천은 어두운 방향 쪽으로 접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긴 막대 형태의 조각을 붙여서 패치워크 할 건데요. 이때 파란색하고 흰색이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안을 확인해 가면서 바느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빨간 색깔 천이 더 어둡기 때문에 빨간 색깔 천 방향 쪽으로 시접을 넘겨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도안을 확인하면서 18개의 블록을 만들어주세요. 18개의 작은 패치워크 블럭을 모두 완성한 다음에 도안 모양대로 쭉 나열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로줄로 길게 5줄 연결해주세요. 이전에 작은 조각을 연결할 때와는 다르게 3cm 조각을 연결할 때는 시접은 바느질 하지 않고 시접 안쪽에서만 바느질을 해주는데요. 시작 지점에 있는 꼭지점보다 두세 땀 안쪽에서 바느질을 시작하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끝에 있는 꼭지점까지 홈질한 다음 다시 안쪽으로 두세 땀 바느질하고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작은 패치워크를 할 때 넘겨뒀던 시접은 눌러서 같이 바느질을 해주면 돼요. 참고 그림에는 매듭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대박음질한 부분은 웬만해선 실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요. 매듭을 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틀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뜯고 다시 수정했어요. 그래서 도안을 잘 확인하면서 패치워크 해줘야 돼요. 길게 5줄이 완성이 되면 이제 줄을 서로 맞대서 시접이 잘 맞도록 시침핀을 꽂은 상태에서 패치워크를 해줄 거예요. 처음 시작 부분은 시접까지 쭉 바느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꼭지점이 모인 곳 바로 전에서 한 땀 박음질을 해주고 시접을 넘어간 다음 다시 다음 구간 시작 부분에서 한 땀 박음질을 해주고 쭉 홈질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시접이 4개가 모인 곳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처음 퀼트를 배우러 다녔을 때 배웠던 방법이에요. 시접이 4개 이상 모인 곳에서 바늘을 꼭지점과 꼭지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시접을 한 장 넘겨서 또 꼭지점을 통과하고 시접을 한 장 넘겨서 꼭지점을 통과하는 식으로 한 바퀴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꼭지점 4개가 모이게 돼요. 이것을 한 땀 돌려받기라고 하는데요. 별 모양 패치워크에서는 시접이 훨씬 많이 모이게 되고 꼭지점을 맞춰서 바느질하는 게 훨씬 어려워져요. 그럴 때 사용하는 시접 바느질 방법이에요. 시접을 모두 통과했으면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통과해서 다음 바느질 지점으로 바늘을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홈질로 쭉 다음 패치워크로 이어나가면 됩니다. 파우치하면 패치워크 작업이 끝났으면 시접을 바람개비 모양으로 넘겨가면서 다리미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패치워크로 완성한 파우치 앞면과 미리 재단해 놓은 파우치 뒷면을 홈질로 연결해 주세요. 시접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접까지 쭉 바느질을 해줍니다. 퀼트 탑이 완성됐으면 파우치 뒷면에 앞쪽에 있는 패치워크 선을 연결해서 3cm 간격의 퀼팅 선을 그어주세요. 사무스 퀼팅 솜 위에 탑을 올려놓고 시침실로 고정을 해주세요. 겉감에 어울리는 퀼팅 실을 선택해서 먼저 세로선부터 쭉 퀼팅을 해나가는데요. 나중에 파우치를 연결하고 나서 시접선 바깥에 있는 솜을 제거해 줄 거기 때문에 시접선 안쪽에서 퀼팅을 시작해 주시고 끝나는 지점에서도 시접선 안쪽에서 퀼팅을 마무리해 주세요. 파우치 앞면은 패치워크 사이로 스문 퀼팅 해주세요. 혹시라도 퀼팅 하다가 매듭이 시접선 바깥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시접자를 이용해서 테두리에 시접선을 그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세로선 퀼팅이 끝나면 앞면 패치워크를 따라서 가로선으로 길게 스문 퀼팅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패치워크 조각 사이에도 스문 퀼팅 해주세요. 시침실을 제거하고 겉감 테두리에 보이는 퀼팅 솜을 겉감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파우치 안감은 겉감과 같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파우치의 앞면과 뒷면을 서로 마주보게 겹쳐서 솜이 보이도록 반 접어주세요. 그 위에 반으로 접은 안감을 올려서 겹쳐주세요. 파우치의 양옆을 홈질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때 실을 선택하실 때 겉감과 같은 색깔의 실을 선택해서 홈질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꺼운 면이기 때문에 긴 바늘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바늘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시접선 바깥에 있는 퀼팅 솜을 가위로 제거해 주세요. 파우치 바닥 부분에 있는 시접을 삼각형으로 자르고 파우치를 뒤집어 주세요. 이제 파우치 입구 쪽을 바인딩 처리해 줄 건데요. 저는 사선으로 자른 바이어스를 사용했지만 직선으로 된 바이어스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바이어스가 끝과 끝이 연결되도록 한 바퀴 바이어스를 둘러주세요.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영상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여기서 바닥면을 삼각형으로 접어서 양쪽을 바느질하고 뒤집으면 바닥면이 있는 사각형 파우치가 완성이 돼요. 파우치 지퍼만 달면 이제 파우치가 완성이 된 건데요. 파우치 지퍼 다는 방법은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